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합성함수도 있고, 그죠? 이런 합성함수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합성함수는 이와 같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합성함수의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는 문제예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잡아보면 요 말은 요 뜻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f에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4에 여기가 이제 x 자리죠.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k, 그러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4 더하기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g하고 f의 합성함수는 g 안에 fx라는 합성함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fx가 4x 플러스 k니까 요게 역시나 이 g의 x자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이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같으니까 여기 있는 상수랑 여기 있는 상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예, 근데 어렵지 않은데 한번 풀어봤어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도 조금만 집중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집합 기호 안에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집합이 또 들어와 있죠. 이런 집합이 뭐로 작용해요? 원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만 한번 적어보면 집합 A의 원소는 1, 2, 그리고 집합 2, 3이 원소예요. 요거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부터 보죠. 1번 3이 A의 원소다. 아니죠. 원소는 이렇게 3개예요. 3은 A의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이 집합 기호로 싸져 있는 이게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3만은 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집합 2는 A의 원소다. 원소는 요 3개죠. 그럼 2번은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집합 2가 어떻게 돼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쓰거나 또는 2가 A의 원소다라고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이 상태로는 틀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집합 2, 3이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건 원소는 3은 없으니까 부분집합이 되지 않죠. 부분집합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A에 들어가려면 요거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죠? A에, 집합 A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원소는 2하고 3인데 3이 A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집합은 아닙니다.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집합 2, 3이 여기처럼 A의 원소로 들어가 있으면 맞아요. 이 상태로는 틀렸죠. 그 다음 4번은요. 집합 1, 2가 A의 부분집합이다. 4번은 어때요? 집합 1, 2의 원소는 누구야? 1하고 2뿐이고 이건 모두 A에 포함이 되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놈만 참입니다. 5번 또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게 A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거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이 돼야지만 이것이 A의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집합을 이렇게 원소로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풀어봤어요. 이런 문제 기출이니까 이 정도 쉬운 문제여서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는
U가 전체 집합이 1에서 10까지에 대해서 P는 5의 배수, Q는 10의 약수일 때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라고 했죠. 이렇게 이면으로 된 명제가 참 거짓인지 어떻게 판정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참이 되려면, 그죠?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과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구해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했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이 P의 진리 집합, P가 뭐예요? 5의 배수죠. 근데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5의 배수이면서 10이하의 자연수니까 5하고 10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집합 Q, 즉 Q의 진리 집합은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4개가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P이면 Q가 참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앞에 있는 가정 조건의 진리 집합 라지 P와 뒷부분에 있는 결론의 진리 집합 라지 Q가 포함이 되느냐? 여기 있죠. 50, 50 있죠. 포함이 되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Q이면 P냐? 뭐 이건 쉽죠. 요 놈이 즉 Q가 P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 다음은 디귿을 보시면 not P이면 Q는 어떻게 돼요? not P의 진리 집합이 P의 여집합이고 Q의 진리 집합은 Q이죠. 근데 여기서 not P가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5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 4, 5 빼고 6, 7, 8, 9, 10 빼고 이만큼이야. 이게 1, 2, 50인 Q에 포함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리얼은 not P이면 not Q가 참이냐라고 물은 건데 이것도 물론 위에 것처럼 앞에 있는 not P의 진리 집합이 P의 여집합이고 뒤에 있는 not Q의 진리 집합이 Q의 여집합을 찾아가지고 이거가 뭐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서 참 거짓을 구해도 되지만 요거는요 우리가 대우 명제를 이용합니다. 즉 이 명제 not P이면 not Q의 대우가 어떻게 돼요? 대우 명제는 대우는 자리 바꾸고 어떻게 돼요? 각각의 부정을 취하니까 Q이면 P가 대우죠. 근데 우리가 이 위에서 보시면 이 니은에서 어떻게 돼요? 이 Q이면 P가 거짓이라고 했잖아. 즉 이게 어떻게 돼요?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도 이게 거짓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푸는 게 마지막 지문인 not Q이면 not P가 돼요. 이것도 뭐 진리집합으로도 풀어도 되지만 사실 이 명제의 대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의 대우 명제는 누가 된다? P이면 Q고 우리가 앞서 이 기역에서 P이면 Q가 참인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명제도 참이 돼요. 그래서 참이 되는 거는 기역하고 미음. 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 뭐 대우도 쓰고 기본적으로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참 거짓을 판정하는 거를 한번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봤어요. 자,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은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과 2차 부등식 그리고 1차 부등식 3개를 PQR이라고 조건으로 줬을 때 P하고 Q는 충분이고 R은 필요라고 했을 때 A의 최대와 B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부터 풀으시게 되면 이거는 뭐 간단하죠. 먼저 절대값을 풀으시면 A랑 마 A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만 더하면 2 빼기 A, 2 플러스 A 이렇게 첫 번째 거의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 Q를 풀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는
x-8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요 놈은 범위가 마3 이상 8 이하예요. 그 다음에 R은 뭐 이거야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 명제를 적어보면 P가 뭐라고 돼 있어요? 충분이죠. 늘 우리가 이 충분한 쪽에서 어떻게 된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P가 충분이니까 P이면 Q다. 그리고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참인 것을 전제로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P의 진리 집합이 Q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R이 주어잖아. 그지? R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에요. 따라서 R이 필요니까 여기 와야 되겠고 Q가 이렇게 와야겠죠. 따라서 이건 Q가 R에 포함이 돼야 돼요. 즉 PQR이 이와 같은 포함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한번 그려볼 텐데 먼저 제일 확실한 이 Q부터 그려보죠. 여기가 이제 마3이고 여기가 8이라고 했을 때 Q는 이것도 포함이고 이것도 포함인 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첫 번째 이 P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P는 요 범위야. 즉 2-A랑 2 플러스 A가 P인데 이 Q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은 이 Q가 R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R은 누구보다 2B보다 작거나 같다죠. 따라서 여기가 2B가 되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가 R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즉 2B는 이 8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고 2A하고 2-A는 이 마3과 8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걸 이제 범위로 적어보면 요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2 빼기 A는 크고 2 플러스 A는 8보다 작고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이게 등호가 되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라고 했죠. 만약에 2 빼기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P는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은 하지만 마이너스 3은 안 들어가니까 Q에 포함되는데 문제가 없죠. 다시 한번 얘는 빠져요. 얘네도 그죠? 요 놈이 또 요 놈이 각각 경계인 8이나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 3, 8이 되더라도 이게 각각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Q는 이걸 포함하니까 이게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풀어보시면 A가 5하고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A가 5보다 작고 이거를 풀면 A가 6보다 작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가 누구보다 6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5보다 작아야 되죠. 여기 다시. 자, 그래서 얘를 풀면 A가 5보다 작고 얘를 풀면 6보다 작아요.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가 누구보다 5 이하입니다. 따라서 A의 최대 값은 얼마? 5가 되겠고요. 다음 이 R이 이 Q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8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2B가 커야 되는데 얘랑 얘랑 같으면 어떻게 돼요? 2B가 8이 되더라도 8 둘 다 Q도 8 포함, R도 8 포함하고 R은 이거 아래쪽 전부니까 등호가 되어도 되죠. 그래서 B가 4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B의 최소값은 4입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의 합은 4하고 5를 더한 9이므로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문제 필요 충분 조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수직선 위에 놓고 포함 관계를 이해하면서 부등식을 잡아가야 되는 문제예요. 좋은 문제니까 꼭 좀 풀어보세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급 학생 30명 중에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학생은 25명, 개인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학생은 11명일 때 휴대폰과 개인 태블릿 PC를 모두 갖고 있는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뭐 중요한 문제예요. 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쭉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수식적으로 너무 풀려고 하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모두 갖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교집합이죠. 이 교집합이 가장 클 때하고 작을 때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합 A를 우리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학생의 그룹이라 하고, 집합 B를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학생, 집합 U를 당연히 전체 학급으로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집합 A가 이제 휴대폰이고요. 집합 B가 태블릿 PC이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 U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이죠. 모두 가지고 있는 거에 최대 최소를 한번 잡아봅니다. 이때 얘는 전체가 25명, B는 전체가 11명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여기 교집합을 X라고 하면 집합 A, 즉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25명이니까 여기는 25 빼기 X고, B는 11이니까 이 부분은 11 빼기 X죠. 그럼 이런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 즉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걸 다 더하잖아. 그럼 요 값, 요 값, 요 값을 더하겠죠. 그러면 얼마? 25 빼기 X 더하기 X 11 빼기 X니까 36 마이너스 X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X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돼요. 일단 이 합집합은 36 빼기 X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전체가 30이니까 반드시 3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식에서부터 우린 X가 6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니까 이 X, 즉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 6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X를 최대값을 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둘의 합집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X가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계속 커지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큰 영향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끝없이 커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집합 B가 11명이에요. 그럼 교집합이 어떻게 돼요? 이 집합 B, A는 25니까 더 작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 얼마? 11명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X의 최대값은 얼마다? 11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 최소는 뭐 이렇게 약간 수식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전체 개수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좀 쉽게 되는데, 최소는 조금 뭐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이렇게 그 최대의 범위를 끝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둘의 합은 얼마다? 17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도 특히 요 이제 최대값 구하는, 그죠? 최대값 구하는 요 방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고 정리해 보세요. 10번 실수 XY에 대해서 여기 참인 거를 구하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P이면 Q의 역 또는 영명제는 뭡니까? 영명제는 뭐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꿔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근데
요놈의 참 거짓이랑 요놈의 참 거짓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역을 적어보고 그 역명제에서 참 거짓을 식별을 해야 돼요. 이놈의 역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 x가 x이면 x는 0보다 크다. 이게 참이 되는지를 밝히래요. 자, 요거를 역명제라서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요거 큰 데다 풀게요. 역명제가 절대값 x가 x이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명제인데 이거는 발레가 좀 쉽게 보이고 또 이 절대값 x는 x를 풀어도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면 그냥 x는 x라서 성립하고 x가 음수이면 어떻게 돼요? 요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거를 풀면 x는 0이죠. 즉 0이 되어도 이거는 참이죠. 근데 이거이면 여기 0이 빠졌죠. 즉 요놈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죠. 따라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먼저 역명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는 y다. 자, 사실 이것도 틀렸죠. 이런 거는 좀 빠르게 발레를 찾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이면은 x제곱 이 y제곱보다는 크지만 x보다 오히려 y가 크죠. 따라서 이런 발레가 바로 간단하게 보이면 가장 좋은 증명법이죠. 틀렸다는 걸 보이는. 틀린 예가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다음 세 번째. 역명제를 적어보면 xy의 곱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돼요. 이게 앞에 있는 둘이 곱한 게 0이다라는 것은 x 또는 y가 0이 되는 건데 뒤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것은 xy가 모두 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은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 둘 다 돼도 되지만 뒤에는 둘 다 0이어야 돼. 포함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이게 훨씬 크죠. 따라서 얘도 틀렸고요. 네 번째 지문의 역명제는 x가 마이너스 y이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다. 이것도 뭐 뒤에 거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그냥 바로 보시면 x가 마이너스 y라는 건 이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했을 때 이게 0이 성립을 하니까 그냥 바로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뭐 이게 뭐 좀 풀기 좀 그러면은 요 뒷부분 즉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인수분해를 하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0이다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y도 되고 xy 같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요게 유일하다면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포함이 되죠. 앞에 있는 요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참이에요. 됐죠?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에 역명제를 보면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ax가 아니네요. 다섯 번째를 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은 영이 실근을 가지면 a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이거 우리 뭐 많이 쉽죠? 이것도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고 이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실근 조건은 판변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돼요. 이건 같다가 안 들어갔죠.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얘도 틀렸어요. 그러므로 유일한 정답은 4번만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막 하나만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5개를 사실상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빠르게 한번 보셔서 포환 관계를 이용을 하든, 또는 이런 발레가 보이면 발레를 잡아서 틀린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는 집합 A가 원소가 7, 10, A 빼기 3이고 집합 B가 3, A 플러스 4, 2A에 대해서 합집합이 원소가 3, 7, 11일 때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일단 이거는 지금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확실하게 정체가 나온 건 7하고 10하고 3은 확실히 알죠. 그러면 핵심은 누가 쥐고 있어요? 12죠. 12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12가. 이 12가 될 수 있는 건 집합 A에서 A 빼기 3이거나 또는 집합 B에서 A 플러스 4 또는 집합 B에서 역시나 2A, 이 세 가지가 가능성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각각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즉, 첫 번째, A 빼기 3이 12인 경우와 두 번째, A 플러스 4가 12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2A가 12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경우를 풀으시게 되면 A는 15가 되죠. 그러면 이때 집합 B에 있는 A 플러스 4라는 값은 19가 되어서 합집합에 19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반드시 둘의 합집합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합집합에 19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황은 A 플러스 4가 12인 경우예요. 이때는 A가 얼마? 8이죠. A가 8이 되면 나머지 집합 A에 있던 A 빼기 3은 얼마예요? 5가 돼야 되고, 그럼 이 역시 5가 이거의 합집합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지가 않죠. 역시 이것도 그렇고. 따라서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부적합해요. 마지막으로 2A가 12가 되는 경우는 A가 6이라서 집합 A에 A 빼기 3이라는 데다가 A6을 대입하면 3이고, 이 3은 원래 여기 있는 3이니까 어차피 이 친구는 합집합에도 잘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A가 6인 경우 집합 B의 원소인 A 플러스 4는 10이 되고, 이 10은 여기에 있죠. 즉 합집합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즉 이렇게 되면 다 맞게 돼요. 혹시 모르니까 검산을 해보면 집합 A는 7, 10, 3 이렇게 되고, 집합 B는 얼마? 3, 10, 12 이렇게 돼서 정말로 둘의 합집합은 얼마? 3, 7, 10,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둘의 교집합, 둘의 공통으로 있는 건 얼마? 3하고 10이 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소의 합은 얼마다? 그렇죠. 1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 그다지 특이하지 않고 그냥 이런 문제는 요 12가 두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만 되니까 아직까지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요 셋 중에 하나겠지 하는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증명 빈칸 넣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증명에 빈칸을 넣는 문제들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너무 겁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시고, 이걸 꼭 이렇게 앞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빈칸을 이렇게 메꿔 나가려 하지 말고요. 어떤 문제는 여기가 막히면 건너뛰고 뒤에 얻는 힌트를 이용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경험이 중요하니까 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많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n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 보세요. 유리수라고 가정하며, 우리가 원래 증명의 목적은 무리수임을 가정하는 건데 여기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결론을 부정을 해버렸죠. 즉 무슨 증명법을 씁니까? 기류법의 증명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기류법 증명이 좀 약하거나 증명이 좀 자신이 없다 이러시면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니까 논리적으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기류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먼저 부정을 해서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n제곱 마이너스 1은 p분의 q고 이때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놓을 수 있죠.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이거는 뭐 쉽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적어보면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고 각각의 제곱이 되어서 반대편에 넘기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온 게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식에서 보시면 결국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1 뭐 인수분해 하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p제곱까지 곱한 게 q제곱이니까 결국 q제곱이 이런 자연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p는 q제곱의 약수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의 약수라고 해버리면 p가 q제곱의 약수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p가 q제곱의 약수라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pq가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가정의 이제 모순이 되죠. 그쵸? 따라서 이게 q제곱의 약수인데 서로 소인 가정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p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1이에요. 자, a가 이렇게 이제 1, 즉 p가 1이 나오면 여기 1을 대입하면 결국 q제곱은 n제곱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쵸?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n이 2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q제곱은 누구보다 커요? n제곱 빼기 1인데 n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 빼기 1이라 3, 즉 이게 b가 되겠죠. 여기 3, 1 이렇게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q제곱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q는 제곱한 게 3보다 크니까 짝수이면 2k, 홀수이면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k는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첫 번째 q가 2k일 때, 즉 q가 짝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본대요. 기본적으로 q가 q제곱이 n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그죠? 2k의 제곱은 누구보다 작아? n제곱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얘가 q제곱이니까 얘가 n제곱 빼기 1이니까 n제곱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누구보다 작대요? 나보다도 작대요.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이 나를 이 논리적인 방향, 이 방향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걸 나를 모르겠어요.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면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일 때는, 참 잘 모를 때는 일단 넘기고 다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는지를 좀 보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q가 2k인 짝수일 때를 했고 다음에 얼마? q가 2k 플러스 1인 경우, 즉 홀수일 때를 진행을 하려 하죠. q가 2k 플러스 1이 되면 가와 똑같은 논리에 따르면 얘가 어차피 q니까 q의 제곱, 즉 2k 플러스 1의 제곱은 늘 n제곱보다 한 개 작으니까 n제곱보다 작다. 즉 이 부분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아마도 나는 누가 된다? 2k 플러스 얼마? 1이 될 겁니다.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가 나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2k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도 되는 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식에서 보세요. 요 식에서 보시면 어떤 게 펼쳐지냐면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고 q가 첫 번째의 경우 2k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놈은 분명히 즉 n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놈은 당연히 2k 제곱보다는 크고 그 다음 얼마?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요거 전개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니까 요 둘 사이죠. 요게 이제 n제곱이잖아. 그쵸? 맞죠? n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루트를 벗기면 2k, 루트를 씌우면 2k 플러스 1이 되어서 이 n도 우리가 분명히 자연수인데 2k하고 2k 플러스 1 사이의 자연수는 존재하지가 않아. 이런 식의 논제를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짝수일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적어 내린 거고 이제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요까지는 우리가 2k 플러스 1의 제곱이 n제곱보다 작다까지는 됐고 이 n제곱은 아까 말했다시피 q제곱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q가 2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거보다도 당연히 작지요. 원래는 여기 이게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2k 플러스 1, 즉 얘가 뭐야? q제곱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요 놈이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또 작죠. 그러면 결국 n제곱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이놈과 이놈 사이에 n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2k 플러스 1, n, 2k 플러스 2니까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 사이에 n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1, 2에서 결국은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없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부정한 기류법을 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n제곱 마이너스 1은 유리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에 이제 알맞은 식은 뭐였어요? 가 여기였죠? 그죠? 가가 어떻게 돼? 여기 있어. 여기 1 들어왔으니까 n제곱 빼기 1이었고 우리가 나에 알맞은 식은 뭐다? 2k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어떻게 됩니까? gk이고 얘가 어떻게 된다? fn이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구한 a는 어떻게 됩니까? 1이고 b는 3이라서 F1은 0이고 그쵸? G3은 여기다 3을 넣으니까 7의 제곱이라 49네요. 따라서 이 둘을 합한 것은 1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 이렇게 빈칸 넣는 기류법 문제 치고도 논리적으로 점프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다시피 내가 3등급도 간달간달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인 친구들은 안 하셔도 좋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됐습니까?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예요.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억부터 한번 보죠. A 빼기 B가 A이면 A, B의 차집합이 A이면 그랬어요.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A 빼기 B는 원래 색칠하면 어디입니까? A에만 있는 거 여기죠. 근데 이게 누구와 같대요? 문제에서 A와 같대요. 이게 집합 A랑 같으려면 여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요 그림을 요걸 만족하게 조금 더 맞게 그려보면 지금 여기 교집합 파트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B에서 A를 빼게 되면 B에서 A 뺄 게 없죠? 그럼 B 자신이 된다. 참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금방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기억이 있고요. 니은은 이게 뭐 엄청 복잡하죠. 이런 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해보시면 간단해요. 먼저 여기 아파트부터 한번 볼까요? 어디? 요 부분부터 먼저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A 교집합의 B와 A의 차집합의 여집합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의 구조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게 A에서 B마 A를 빼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벤 다이어그램을 역시나 그려보면 이게 집합 A이고 이게 어떻게 돼요? 집합 B예요. 그 누차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 그림은 요렇게 생긴 그림이 모든 경우를 다 커버를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에서 성립을 하게 되면 아예 맞는 명제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자, 먼저 여기서 B하고 A의 차집합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에요, 그죠? 이 A에서 얘를 빼면 이거 뺄 게 없죠. 원래 여기 B만 있는 것들을 모아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적으로 어떻게 돼? A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부분, 즉 요 노란색 박스 친 부분을 한번 고쳐볼게요. B하고 A의 차집합과 A의 교집합이죠. 이 그림도 어떻게 돼요? B-A가 B에만 있는 여기죠. 이거랑 A의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요건 준식이가 앞이 A고 뒤가 공집합이에요. 그 둘을 합하면 A 자신이 되죠. 맞네요. 다음은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은 뭐 더 복잡하죠. 이걸 보시면. 이 아파트를 우리가 먼저 좀 처리를 할게요. 그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밑줄 친 친구를 한번 봅시다. 디귿은 A, B의 교집합의 합하기를 A 빼기 B예요.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역시나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집합 A고 이게 집합 B가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교집합이니까 여기고 이거는 A에만 있는 거니까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A가 되죠. 따라서 요 앞이 A니까 A 교집합 B가 B라는 거죠. 둘이 교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오면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 교집합이 B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B가 A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되었다라는 건 지금 B가 A에 포함이 돼야 돼요. 즉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B가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건 뭡니까? 이 A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여기 좀 전체도 좀 필요하니까 전체도 살짝 좀 그려 넣읍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B의 바깥쪽 많죠. 이 바깥쪽 전체예요. 여기 막 이런 거 노란색으로 칠게. B의 바깥쪽이랑 A 이거죠. 이거를 합하면 다 색칠이 되죠. 그죠? 그것은 전체 집합이다.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 참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집합의 연산이 좀 많은 문제들을 굳이 꼭 실제로 이거를 막 연산을 해서 집합의 연산을만 이용을 해서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니은 디귿의 이런 집합의 연산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